자, A에서는 잘 나옵니까? A에서는 정책 내용이 세부 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분배 정책은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2번 B에서는 구성 정책은 선거구 조정이랄지 정부 조직이나 기구의 신설, 그 다음에 공직자 보수 등에 관한 정책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 두 번째 3번 C에서는 교육정책에서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이 되고 정책의 결정자, 집행자가 서로 결탁해서 갈라먹기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들 지금 C는 교육정책에 관한 것이잖아. 그지?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이 되고 정책 결정자, 집행자가 서로 결탁해서 갈라먹기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왼쪽에 8번 문제 보면 로고롤링, 포크벨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분배 정책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규제 정책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네. 4번 뒤에서는 지방적 수준에서 분산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재분배 정책은 지금 여기 표나오는 것처럼 지방적 수준에서 분산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어때요? 복지 정책의 여건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재정 여건이 우수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 사이에 복지 여건도 달라질 거야. 그렇잖아요. 이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지방적 수준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책 결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0번에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앞으로 돌아온다. 자, 5번 문제로 돌아와서 5번 문제로. 그래서 2번은 지금 여기 보면 로이는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비용의 부담 주체에 따라서 이 정책 유형을 구분한다. 틀렸어요. 그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강제력의 행사 방법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강제력의 적용 대상이 개인이냐 행위의 환경이냐, 이것에 따라 구분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3번 로이의 분류 가운데 재무정책 예로서는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그 다음에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도이고 구성정책 예로서는 선거구 조정이나 기관 신설 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뭐 연방은행의 신용통제에 관한 거 있잖아요. 연방은행이 신용통제를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어떤 그 하층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도 대출을 확대시켜주게 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을 연방정부의 신용통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재무정책 유형에 속할 수 있는 거죠.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도 이것은 재무정책이고 구성정책으로서는 선거구 조정이랄지 기관 신설 이런 부분들이다. 4번 리플리, 프랭클린은 보호적 규정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 보호적 규제 정책은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이게 보호적 규제예요.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또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표적인 바로 지금 여기 펴나와 있는 보호적 규제 정책에 속하는 거죠. 5번에서는 2번이 잘못됐네요. 그죠?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1번 분배정책 이에 당사자 간에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교제정책에 비해 상대로 더 크다. 제로섬 게임이 발생하는 것은 분배정책이 아니고 잼배정책이에요. 잼배정책입니다. 제로섬 게임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갈등이 심하죠.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는 측은 아주 강력하게 저항할 거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쉽게 정책이 채택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잼배정책은 여러분들, 잼배정책은 엘리트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잼배정책이 도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엘리트 정치와 연관됩니다. 잼배정책은 엘리트 정치와 연관된다. 반면에 규제정책은요, 다원주의 정치와 연관되는 거죠. 응? 다원주의 정치라는 건 다양한 이익 집단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규제가 가해지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 피해를 받는 집단이 있잖아. 그러면 그 부분 간의 타협 조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정책들이 도입되게 된다는 거죠. 다원주의 정책.
다원주의 정책, 이것과 연관되는 것이 바로 규제 정책이고, 엘리트 정치와 연관되는 것은 잼배 정책입니다. 그래서 7번에서 1번, 이에 당사자 간에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제 정책에 비해 상대로 더 크다. 잼배 정책이죠. 2번, 일반적으로 포크 배럴 현상이 발생한다. 포크 배럴, 로그롤링 전부 다 분배 정책이에요. 조금 이따 뒤에서 이제 문제 풀 거야. 3번, 도로나 다리의 건설, 국공립 학교를 통해서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이 분배 정책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4번, 로그롤링 현상이 발생한다. 1번이 틀렸죠? 8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이렇게 짝지은 거. 자, 기억은 의회에서 이권과 관련된 법안을 해당 의원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력해서 통과시키거나 특정 이익에 대한 수혜를 대가로 상대방이 원하는 정책에 동의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4+1 들어봤어요? 이게 뭐야 4+1이? 응? 이게 민주당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 사는 정의당, 그 다음에 대한신당, 그 다음에 뭐 민주평화당, 이런 발언, 그 다음에 또 뭐죠? 나머지 하나가? 바른미래당? 그게 여기서 말하는 4에 해당돼요. 네? 4+1. 그래서 이 4+1을 통해서 예산 통과시키고, 선거법 통과시키고 다 했잖아.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시키고, 이게 지금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담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이들이 합하면 과반수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예산 결정 과정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이제 예산을 통과시켜서, 그러면 이 소수 당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이 반영했겠지. 예산에다가. 그러니까 저렇게 담합이 이루어지는 거지. 응? 과반수가 넘어가니까 아주 적절한 예가 됩니다. 담합에. 여기 나오는. 아주 절묘하게 이거 아주 이 예를, 사례를 딱 제시했어요. 그래서 담합은 의회에서 이권과 관련된 법안을 해당 의원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력해서 통과시키거나 특정 이익에 대한 수혜를 대가로 상대방이 원하는 정책에 동의해주는 방식. 이게 바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로그롤링입니다. 담합. 반면에 니은은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 교부금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그 혜택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포크배럴에 관한 겁니다. 포크배럴은 구유통 정치라고 하는데 국가 예산 같은 걸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배 정책에 나타난 대표적인 것으로 로그롤링하고 그 다음에 포크배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10번은 풀었어요. 정말 다행이죠. 자, 11번 넘어옵니다. 분배 정책하고 잼배 정책의 설명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박스에 보니까 분배 정책에서는 로글링이나 포크배럴과 같은 정책 현상이 나타난다. 맞죠? 니은 분배 정책은 사회 계급적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사회 계급적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잼배 정책이에요. 그래서 유산 계급하고 무산 계급,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간의 대립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회 계급적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 정책보다도 갈등이 더 가시적이다. 잼배 정책입니다. 잼배 정책. 그래서 잼배 정책은 계급 대립적 성격과 이념적 성격이 강하다. 응? 계급 대립적 성격하고 이념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 그 다음 디귿. 잼배 정책은 누진소득세, 임대주택 건설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맞죠? 리을. 잼배 정책에서는 자원 배분에 있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분배 정책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들 자원 배분에 있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분배 정책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분배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대립 갈등이 별로 없으니까. 분배 정책은 나눠먹기 아닙니까? 작년 상반기에 그 수도권 외에 지방에 있어 현안 사업들 있잖아요. 그 예타 전부 다 면제시켰잖아. 충청북도 여기는 뭐가 결정된 줄 알아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세종시와 청주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그 다음에 또 그 철도 연결 사업. 이런 것들 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이 지역이 현안 사업으로. 그 다음에 또 경상남도는 뭐가 결정이 됐냐면 경상남도 내륙을 관통하는 KTX 건설하는 사업. 이게 결정이 됐어요.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하는 거 결정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의 각각의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분배 정책이에요. 아셨어요? 나눠먹기에 해당한다는 거야. 왜 그러면 이렇게 지방에다가 예타 면제 사업들 이렇게 채택해가지고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사업들이 진행되느냐. 작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이 인구가 50%를 넘어섰답니다. 지금 계속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죠. 수도권의 지역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잖아. 근데 수도권의 사업이 진행되면 수도권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쉽게 예타를 통과시킵니다. 경제성을 갖추잖아요. 도로 하나 만들더라도 수도권의 인구가 많으니까 충분히 경제성이 있으니까 쉽게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이 진행된단 말이야. 근데 지방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국가 예산이 수도권으로만 다 집중될 이런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 간의 발전 격차가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각 지역의 예타 면제 사업들을 채택해서 예산 투입해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균형 발전도 도모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분배 정책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반발이 별로 없어요.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자, 여기서 옳은 것으로만 고른 것은 기억하고 디귿 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니은, 리을은 틀렸고. 그런데 밑에 보면 그 분배 정책하고 재분배 정책 비교해서 정리해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에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박스에 보니까 신공항 건설은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입니다. 니은, 공공 건물의 금연은 규제 정책에 속한다. 맞죠? 디귿,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분배 정책이다. 뭐예요, 그러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그 권리증이에요. 그걸 기업들 간에 사고 팔아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가동을 더 해가지고 전력을 더 생산하고 싶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전력은 더 생산하려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탄소 배출권을 구입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구입한 만큼 거기에 이제 탄소 배출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만큼 탄소 배출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규제 정책 가운데 보호적 규제라고 볼 수 있어요. 보호적 규제. 그런데 우리가 거래소에서 그 주식, 증권 이런 거 사고 팔고 하잖아. 그렇듯이 탄소 배출권도 거래를 해요. 기업들 간에 돈 주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총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각 국가마다. 또 국가에서는 각 기업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총량을 이렇게 정해놓기 때문에 그 총량을 오버해서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탄소 배출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거죠. 내일 공무원연금제의 개정은 고성정책이다. 맞습니다. 13번에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리을 이렇게 두 가지예요. 14번. 리플레와 프랭클린이 구분한 네 가지 정책 유형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리플레와 프랭클린은 분배, 재분배,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그 다음에 또 외교, 국방 이런 정책들을 구분하는데 배분 정책하고 재분배 정책은 뭐 앞에서 그 로이가 구분했던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내용은. 근데 밑에 보면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가 나왔지? 자, 이것은 묶어서 챙겨야 됩니다.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 자. 기업 간의 과잉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규제를 하는 겁니다. 기업 간의 과잉 경쟁을 규제한다. 오케이? 그래서 과잉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적 규제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예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보호적 규제. 칼하고 아시아나가 있으면 칼은 국경 노선에 배정해주고 아시아나는 상해 노선에 배정을 해준단 말이야. 독점적으로.
그런 두 국적 항공사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경쟁적 규제.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 사업에 대해서 LG, SK, KT 이 3사만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인허가를 통해서 이 업체들만 이동통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허가라고 하는 것은 규제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과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과점에 따른 이익이 이들에게 분배되겠지. 규제와 더불어 과점에 따른 이익이 분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적 규제 정책에는 규제와 더불어 분배가 동시에 나타나게 돼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하이브리드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이브리드 정책.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호적 규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규제. 최저임금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런 것들. 독과점 규제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잖아. 독과점 규제도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보호적 규제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14번에서 3번 보겠습니다. 경쟁적 규제 정책은 배분 정책의 성격하고 규제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규제 정책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경쟁적 규제 정책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건 극히 예외적이에요. 지금 방금 내가 예를 들었던 바로 항공노선의 배정이랄지,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랄지, 또 각 지역마다 여러분들 지역 방송사 만들어지죠? 그런 식으로 극히 이 경쟁적 규제에 해당되는 건 몇 개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규제 그런다면 대부분이 보호적 규제입니다.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규제 정책은 거의 대부분이 경쟁적 규제 정책이 아니라 보호적 규제 정책에 해당한다. 오케이? 보호적 규제예요. 자,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4번 보호적 규제 정책은 소비자나 일반 대중 보호를 위해서 특정 집단을 규제하기 때문에 규제 집행 조직과 피규제 집단 간의 갈등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렇겠죠? 대부분의 규제는 보호적 규제다. 보호적 규제. 응? 자, 16번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산출은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참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적 참여자가 있고 비공적 참여자들이 있어요. 공적 참여자의 대표적인 경우는 담당 관료와 의회 의원들이에요. 공적 참여자. 국가기관에 속해 있으면 다 공적 참여자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러면 정당은 공적이다, 비공적이다?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정당은. 정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은 공적 참여자입니다. 그렇지만 정당 그 자체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 참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다 공적 참여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 정당의 사무국장, 정당의 구성원들은 공적 참여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면 정당, 이익단, 전문가,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언론은 전부 다 비공적 참여자들. 응? 그 다음에 관료와 의회 의원이 대표적인 공적 참여자인데, 자, 관료와 의회 의원과 이익집단, 요 관계로서 형성되는 것을 첫 번째 뭐라고 한다? 이게 철회장각이에요. 요걸 다른 표현으로 하위 정부 모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위 정부 모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죠. 그 전문가들이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성되는 이런 형태의 정책 네트워크,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정책 공동체.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그룹이에요. 오케이? 네. 전문가 그룹. 이들이 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여기에 모든 구성원들 다 참여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이슈 네트워크. 다 참여하는 형태가 이슈 네트워크. 자, 18번 봅시다. 루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특징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1번. 정책 공동체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네트워크이다. 2번. 이슈 네트워크 행위자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이슈의 성격에 따라 주요 행위자가 수시로 변할 수가 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줬던 거 있죠? 그 사례를 들었잖아. 이슈 네트워크는 뭘 예로 들었냐면 한미 FTA 협상 이거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공청회 열린다고. 어? 정책 공동체 예로 이명박 정부에서 첨단 의료 복합 산업 단지 요거 선정하는데 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이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심사 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심사 평가하는 그룹이 바로 이 정책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8번에서 2번의 이슈 네트워크 행위자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이슈의 성격에 따라 주요 행위자가 수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개방적이잖아요. 3번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 형성 동기는 소유 자원의 상호 의존성에 기인한다. 4번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의 산출은 처음 의도한 정책 내용과 유사하며 정책 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측의 그 정책 공동체하고 이슈 네트워크를 비교해 보세요. 정책 공동체는 폐쇄적이죠. 참여자들의 관계가 상호 협력적이고 상호 의존적이에요. 보완적이고. 응? 그리고 지속성을 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네트워크, 정책 공동체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요. 정책이 어떻게 도출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처음 의도한 정책 내용하고 비슷해지는데, 이슈 네트워크는 공청회가 열릴 때마다 참여자들이 바뀔 수 있죠. 개방적이고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 때문에 정책이 어떻게 도출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그때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 공동체냐 이슈 네트워크냐 이런 유형들에 따라서 정책의 산출의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18번에 4번 틀렸단 말이야.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의 산출은 처음 의도한 정책 내용과 유사하며 정책 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 이것은 정책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정책 네트워크 가운데서 이슈 네트워크는 이런 특징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잖아.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에는 뭐뭐 있어? 이 세 가지가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왜 우리말을 못 알아듣나? 이 세 가지가 정책 네트워크 유형인데 이건 산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이것은 어려워요. 산출, 어떻게 정책이 도출될지. 그렇잖아. 4번은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 표현된 거란 말이야. 응? 정책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서 정책 산출에 대한 예측은 각기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응? 1번, 2번, 3번은 다 맞습니다. 자, 우측에 19번의 해설을 한번 잠깐 봅시다. 정책 공동체는 폐쇄적이고 안정적이죠? 그리고
폐쇄적이고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경계 개방성이 낮습니다. 반면에 이슈 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참여자들의 관계는 불안정 관계예요. 그리고 경계 개방성이 높아요. 정책 공동체는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어주고 이슈 네트워크는 불안정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정책 공동체는 상호 협력적이고 상호 보완적이죠.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잖아. 그러니까 상호 협력적이고 상호 보완적이야. 그렇지만 이슈 네트워크는 상호 경쟁적이에요. 정책 공동체는요, 포지티브 썸 게임입니다. 상호 협력적이니까. 근데 이슈 네트워크는 상호 대립적이고 갈등이 나타나니까 네거티브 썸 게임이죠. 정책 공동체는 정책 산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지만 이슈 네트워크는 예측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19번 보세요. 정책 네트워크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정책 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맞죠? 2번. 정책 공동체에 비해서 이슈 네트워크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해서 경계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반대로 표현돼야죠.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서 정책 공동체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경계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해요. 오케이? 3번. 해커로는 하의 정보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모형을 제안했는데, 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철의 상가로서 폐쇄적이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그 이익집단들은 왜 도대체 이런 식으로 폐쇄적으로 너희들만 참여해서 결정하느냐, 우리도 참여시켜달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 이런 것도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정책 결정에 대해 문제점도 지적하고, 또 이런 방식의 정책 결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단 같은 것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해커로는 다양한 이런 그 이익집단들이 등장하고 언론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니까 이 이익집단들을 참여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슈 네트워크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그래서 3번에 해커로가 대안적 모형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 대안적 모형이 이슈 네트워크인 겁니다. 오케이? 4번. 하위 정부는 선출직 의원, 정부 관료,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맞죠? 21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다 해설까지 다 했으니까. 23번은 해설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응? 자, 정신들 차리고. 여러분들이요, 공부하는 순서예요. 그죠? 처음에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죠. 기본 이론, 이거 강의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하고 필요한 거 전부 다 암기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어때요? 문제를 풀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해왔던 건요, 지금까지 요거하고 요것만 했어요.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그죠? 정리나 암기는 여러분의 몫이었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요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요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지금 내가 원고를 넘겼거든요. 합격 서브노트가 나옵니다. 이게 165쪽 나왔어요. 165쪽. A4 사이즈로.
내가 그동안 이거 원고 정리한다고 코피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빨리 넘겨가지고 지금 일요일날 원고 넘겼으니까 이번 주 안에 책 나올 거예요. 이게 합격 서브노트. 그 전 과정이 완벽하게 여기 서브노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토요일날 10시부터 해가지고 1시 30분까지 토요일날 보니까 2시 반부터 문제풀이 있더라고요. 오전에는 이론 강의만 하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론 강의는 이제 안 듣고 이제 문제풀이만 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토요일날 요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2개월 완성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8번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해놨는데 설명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2개월이기 때문에 2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한 번 끝납니다. 2월, 3월. 그러면 국가직 시험 지원하는 친구들 이거 한번 정리하고 시험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 정리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번 수업 들어가고 정리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6월 달에 지방직 시험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4월하고 5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공무원 시험 이번에 6월 달 지원하는데요.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 물론 서브노트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경우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만든 건요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 빠진 것도 많을 거 아니야. 그죠? 빠져 있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잘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요거 정리한 걸 가지고 서브노트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요거 가지고 토요일날 특강 들으면서 같이 정리를 하세요. 일주일에 2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하도록 이거 만들었어요.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동안에 이걸 못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답답했어요. 갑자기 뭐 이거 기본 이론 강의 여러분들 한 2번씩 듣고 아니면 그 이상 듣고 갑자기 딱 여기로 들어와 버리니까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이걸 여기서는 정리할 거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 전부 다 2문자로 해서 암기할 수 있게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들으면 행정학은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이걸 듣고 정리하면.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2월 달 2월 첫 주가 2월 1일이에요. 토요일이. 그거 안 돼. 2월 8일 토요일 날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8주로 딱 끝납니다. 2월, 3월이. 2월 1일은 2월 1일부터 하면 9주가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이번 주 안에 책이 나오니까 책 한번 확인해 보세요. 책 한번 확인해 보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49주로 들어가겠습니다.